중국의 화장실은 문화고 전통이라지만 중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많이 갔던 2010년도경에는 온라인상에서 중국 화장실과 관련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공포, 악몽,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같은 수식어와 함께요. 영상 속의 공간, 평범한 중국의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각도를 틀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문도 칸막이도 없는 중국식 화장실 맞은편에 태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오픈 화장실이라니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기이하다 느껴지는데요. 중국에 여행 혹은 출장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아연 실색하며 뛰쳐나왔다는 일화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중국의 화장실 시설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인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구글에서 중국 화장실을 검색하면 연관어로 문 없음이 가장 위에 뜰 정도니까요.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내 칸막이나 문이 없으며 아래가 뚫려있는 재래식이라 21세기를 사는 사람이라면 중국 화장실을 보고 연이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재래식 화장실이 철거되긴 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중국의 화장실 문화는 여전하다는 평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질색하는 중국의 화장실이 그나마 개선된 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중국 화장실에는 문이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정치, 문화적인 원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선 중국은 화장실을 일종의 문화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서구 다른 나라와는 출발부터 다른 것이죠.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화장실에서 이웃과 잡담을 하거나 동료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카페와 다름없는 사교 장소로 활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용변을 보면서 저렇게 태연하게 웃고 떠들 수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당 세력의 정보 공유나 불법, 회합 등의 간첩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화장실의 문을 전부 제거해버렸다는 설인데요. 이처럼 독특한 화장실 문화 때문에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휴지를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밖에 있는 화장실 어딜 가나 휴지가 비치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는데요.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 휴지를 가져다 놓으면 10분 만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실을 이용하지도 않은 일반 시민들이 공중 화장실 휴지를 떼어가 동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 둥관시의 일부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것이 안면인식 휴지 공급기입니다. 기계에 달린 카메라 렌즈가 얼굴을 인식한 후 약 60cm에 달하는 휴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9분에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지를 지키기 위해 이런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야 하는 나라라니 뭔가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문제는 안면 인식기에 저장된 개인 식별 번호를 일정 시간 후 삭제하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고 하고요. 또한 우리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통 노크를 하는데 중국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또한 화장실 문 너머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벌컥 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중년 남성 중 일부는 문을 잠그지 않고 용변을 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할 것도 많고 아무리 들어도 낯설기만 한 중국의 화장실이죠. 한편 2008년을 기점으로 화장실 혁명에 나섰던 중국 정부는 대도시 화장실에 이어 2015년 중소도시와 낙후 지역의 화장실까지 개선 범위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진 않은 모양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재래식 화장실을 폐쇄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상당수가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조건 수세식 변기를 설치해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건설된 5개 화장실은 설계 결함으로 현재 대부분 폐쇄됐다고 하는데요. 신화통신에 따르면 랴오닝성 선양에서만 5년 동안 1억 위안을 들여 8만여 개의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그중 5만 개가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개방 화장실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새로 지은 화장실에도 문을 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거면 왜 돈을 들여 새 화장실을 만든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과 행정적 지침을 총동원해 후진국 화장실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실패한 것이죠. 중국의 화장실 현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꽃이 튀기도 했습니다. 광저우시 정부는 금빛 황궁을 연상케 하는 초호화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 화제가 됐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을 깔고 문에는 금박을, 천장은 옥으로 장식했죠. 서유기의 한 대목을 그린 18폭짜리 그림도 벽에 걸렸습니다. 육성급 화장실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화려한 이 화장실을 짓는 데 사용된 예산은 무려 15억 원. 정말 황당하죠? 2007년 스촨성 충칭시에는 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화장실이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후난성의 시안호수 생태공원에는 반투명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 화장실은 특이하게도 반투명 유리를 사용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볼일을 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바깥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 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 유리로 만든 화장실은 이곳이 최초는 아닙니다. 미국 마이애미 고층 빌딩이나 크루즈 유람선 선상 욕실 등 흔히 볼 수 있죠. 중국 화장실과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를 사용했거나 사람이 볼 수 없는 고층 건물이라는 점일 텐데요. 시안호수 생태공원에 화장실을 두고 네티즌들은 생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가면 좋을 듯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화장실을 왜 만들었냐라며 황당했습니다. 한편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중국의 화장실에 충격받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여행하며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설과 위생면에서 중국과 달라도 너무 달랐을 뿐더러 미국과 유럽에서도 찾기 힘든 이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공항, 지하철역 고속도로와 유명 관광지는 물론이고 산 중턱에도 흔히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럽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화장실 이용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반면 동전을 들고 화장실 이용을 하려던 유럽인들은 청결하고 시설마저 훌륭한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하죠. 한 유럽 기자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을 가본 뒤 유럽 어느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 칸이 따로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 등 한국인만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화장실 곳곳에 설치된 비데 또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해외에서 비데는 고급 호텔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데요. 한국의 평범한 공중 화장실에서도 비데를 발견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화장실에 진심이다라며 하나같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죠.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대표작 레미제라블에서 인류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네요. 화장실은 곧 그 나라의 문화와 교양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라고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상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물건을 훔친 한 여성을 제압하는 상점 직원과 그녀를 연행하는 경찰까지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목격되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랄 게 너무 많습니다. 밤늦게 배달이 가능한 야식이나 시키지 않아도 반찬이 같이 나오는 식당, 언제 어디서나 팡팡 터지는 와이파이와 편리한 대중교통까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이런 신세계를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인데요.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다는 한 미국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의 실체를 보고 싶다면 슈퍼나 편의점에 가봐라 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좀 넘었어. 얼마 전 내가 서울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이야기해줄게. 미국인들은 대부분 내 이야기에 공감할 거야.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특히 서울엔 거의 한 블록에 하나씩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많은데 나도 집 근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인사를 주고받게 됐지. 그날은 일을 끝내고 도시락이라도 사갈까 싶어 편의점 근처로 향하던 중이었어. 근데 편의점 안을 보니 한국인이 3명 정도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야. 퇴근 시간이니 붐빌 수도 있겠다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계산대에 아무도 없더라고.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난 미국식으로 생각했지. 직원이 잠시 물건 정리라도 하는 모양이군. 금방 나오겠지 뭐 라고 말이야. 사람이 쉽게 드나드는 매장을 아예 비워뒀을 리 없으니까. 근데 나도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오질 않는 거야. 그 사이 5분은 좋게 지났을 텐데 말이지. 여전히 한국인들은 핸드폰을 보며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 내가 나고 자란 미국은 대체 어떤 나라였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난 미국과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공감할 거야. 상상해봐. 미국의 상점에 주인도 없고 몇몇 손님만 있는 풍경을. 다는 아니겠지만 손님 중 일부는 분명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유유히 상점을 나가거나 주변을 살펴보다 황급히 물건을 훔쳐 달아날 거야. 주인이 있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니 없으면 더 하겠지? 근데 한국인들은 다르더라고. 5분 정도 되는 시간을 불평 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없었어.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편의점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사과한 후 계산해 주더라. 한국인들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묵묵히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을 나갔고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글을 쓴 미국인은 한국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 외국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옛 속담처럼 어릴 때부터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도둑질 같은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야 할 범죄로 여겨왔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에서는 기가 막힌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부피가 큰 화장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며 기겁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야외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훔쳐갈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부자 동네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편의점까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차 안에 있는 지갑이나 노트북을 훔치기 위해 자동차 유리를 깨는 일마저 흔하다고 하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 가보면 핸드폰을 도난당했다는 글이 한 달에 몇 건씩 올라옵니다. 카페에서 잠시 테이블에 올려뒀는데 소매치기가 들고 도망쳤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남자가 완력으로 뺏어갔다.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둔 채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하철을 내려서 확인하니 없어졌다는 글까지 볼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핸드폰을 찾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찰도 찾기 어려울 테니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요. 오죽하면 경험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은 한국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내 손을 벗어난 핸드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까지 말할까요? 아무튼 한국에선 평생 한번 겪기 어려운 이런 일이 해외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한국은 잃어버린 물건이 저절로 주인에게 돌아올 정도로 놀라운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린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지갑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데요.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기관의 유실물 센터를 확인할 텐데요. 공항, 지하철, 기차는 물론이고 고속버스까지 대부분의 교통수단에는 유실물 센터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중 10명 중 9명은 이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같은 고가품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타인의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내려 있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외국에는 유실물 센터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서 가져다 준 것도 유실물을 모아뒀다가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이런 문화는 비단 오늘날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카라야는 무려 30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인과 함께 공연을 보고 돌아가던 중 공연장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은 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공연장 좌석에 그대로 놓여있는 지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이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기도 전이었으며 유럽인 대부분이 한국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도 모르던 때였죠.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던 카라야는 한국인의 정직함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고요. 그는 유럽으로 돌아온 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탈리아로 성악 공부를 하러 간 조수미였고 카라야는 그녀가 한국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민족성 혹은 한국만의 문화나 교육의 영향일까요? 한국인의 우월한 도덕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깊은 울림을 전한 것 같습니다. 알몬 배추로 논란이 됐던 것이 작년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국의 위생 실태가 또다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산 절임식품이 문제입니다. 후난성의 싼차이 제조 공장에 몰래 취재한 중국의 관영 중앙TV, 그들이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싼차이는 중국 절임식품의 일종으로 가시나 배추를 소금 같은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해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절임과 발효식품 문화가 잘 되어 있는 한국이야 싼차이를 따로 사먹는 일이 드물지만 싼차이는 컵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에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처가 생각보다 꽤 광범위한 편입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싼차이를 넣은 라면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절인 배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싼차이 라면은 건더기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은 덕분에 중국 유명 식품 브랜드인 캉스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싼차이를 생산 납품하는 삽기 기업이라는 공장을 잠입 취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공장에서 싼차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절임 배추가 담긴 절임통에 맨발로 들어가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거나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처참한데요. 배추를 절이고 나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축 늘어진 배추가 더러운 비닐이나 포대에 그대로 담겨 방치된 것은 물론이고 바닥에 쌓여있기까지 했으니까요. 더욱 기막힌 것은 삽기 기업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다른 싼차이 제조업체 3곳도 비슷한 실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기업에서 만들어진 싼차이는 상하이, 후베이, 스촨 등 전국 식품 유통회사에 납품되었으며 해외로까지 수출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싼차이를 정밀 조사한 결과 사람의 각질, 머리카락 등의 불순물은 물론이고 비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싼차이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긴줄기콩 절임 또한 제조 실상이 공개됐습니다. 구정물같이 더러운 물에 절인 긴줄기콩의 모습은 물론 역시나 맨발로 작업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싼차이와 긴줄기콩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식품 규정이 까다로운 해외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거나 아예 식품 유통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발각되더라도 고작 19만원에서 38만원 상당의 벌금만 물면 아무 문제 없이 납품 및 유통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고 있었던 건지 해당 절임식품을 사용하던 업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상황을 진화하려 했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캉스푸 라면 측은 문제가 된 업체와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문제가 된 싼차이가 사용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대체 업체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뭘 한 거냐? 중국 1위 기업 제품도 이 정도면 중소기업 제품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와 같은 자조 섞인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캉스푸는 2020년에만 해도 전 세계 라면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세계 최대의 라면 시장이자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내수 시장까지 포함한 수치죠. 한 해에 중국에서 소비되는 컵라면만 해도 414억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소비량인 연간 1000억 개 중 절반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 1위 라면 기업인 캉스푸마저 이 지경이다 보니 중국 땅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냐는 말이 나올 법한 거죠. 아무튼 중국에서 유명한 라면 제품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캉스푸 라면을 사 먹었던 외국인들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까다로운 위생 규정에 맞춰 라면을 생산하던 한국 기업과 한국 라면만 고집하던 미국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현지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 중인 한국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농심은 미국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제1, 제2공장까지 가동하게 되면 연 8억 5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넘어 중남미까지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세웠습니다.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짜파게티의 아성을 중남미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라면이 중국이나 일본 라면보다 6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값싼 저품질의 라면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찾는 요즘 미국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라면의 뛰어난 맛과 품질은 물론이고 미국 식품 기업마저 고개를 흔들 정도로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국 기업의 모습은 건강에 나쁜 불량식품 라면이 아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라면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 라면으로 총리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된 한국인도 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 노르웨이 라면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스터리 라면의 창시자 이철호 씨입니다. 한국 전쟁 중 폭탄 파편에 맞아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17살이던 해에 노르웨이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철호 씨는 7년 동안 수십 번의 수술 끝에 몸이 회복됐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텔 주방장을 거쳐 라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40여 년 전 을지로 뒷골목에서 사 먹었던 한국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유럽에 들여올 생각을 했다는 이철호 씨의 라면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한국을 들락거리며 라면을 수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끓여준 것은 물론이고 라면을 먹어보라고 공짜로 주기까지 했다는데요. 한국 라면을 노르웨이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라면 봉지를 바라보며 고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와 함께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를 라면에 접목해 새로운 스프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출시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라면의 본고장인 아시아도 아닌 저 멀리 노르웨이에서 미스터리 라면이 시장 1위를 차지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맛도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국의 알몬 배추, 酸차이 파동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철호 씨는 노르웨이에서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의심이 많은 편이라 꾸밈없이 정직해야 하는 믿음을 얻었다는 뜻인데요. 기업과 관공서는 물론이고 개인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중국 기업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하면 다시는 그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성향을 잘 알았던 이철호 씨는 철저한 품질 및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국민의 신뢰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해 이철호 씨는 라면이 뭔지 알지도 못했던 노르웨이 사람들의 식생활까지 바꿔놓았으며 교과서에도 실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라면 사업을 노르웨이 식품 기업에 넘기며 이철호 씨는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글이 쓰인 제품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라면 재료를 수입할 때 꼭 한국에서만 가져와야 한다고요. 그의 지극한 한국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낯선 이국 땅에서도 기본을 지키며 정직한 먹거리를 만드는 한국인들. 중국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